오늘은 세계절인데요. 실제적으로 앞에서 세계절은 천지인 삼재이치에 의거해서 자, 이제 종요라고 하는 사람이 나 한 개인이 있기까지의 그 역사적 과정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도가 만나서 만물을 생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야 될 방도에 대해서는 이미 성인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해서 이제 쭉 말씀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일생을 이제 역사적 사건에다 쭉 빗대어서 1절부터 그러니까 4절부터 13절까지는 바로 개인의 일생을 역사적 사건에다 쭉 투영해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11절, 12절, 13절은 이제 그 관직을 다 마치고 돌아가서 이제 일생을 정리하는 과정을 쭉 써놓은 내용이죠. 지금 앞에서 10절의 내용은 진퇴지절이라고 그랬나요? 뭐였죠? 앞에 10절? 안빈낙도했죠? 진퇴지절은 자 관직에 나아가서 자 그다음에 우리가 그 행해야 될 그 관리로서의 자세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자 그러다가 총증한극이라 그랬습니다. 임금님의 사랑이 지나치게 높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질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또 음모도 꾸미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지경에 이르면은 우리가 이제 주역에서 얘기하면은 흔히 소인배의 세상이 된다 그러면은 그냥 이것저것 그저 미련 없이 떠나가라. 그런데 이제 떠나가다 보면은 자 원래 그 선비라고 하는 것은 녹을 갖고 먹고 사는데 이름하여서 연봉이나 월급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생활이다. 그래서 가난이라 하더라도 그 가난을 편안하게 여기고 낙천지명하라라는 의미에서 안빈낙도의 도에 대해서 쭉 얘기했습니다. 자 어쨌든 실질적으로 종요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음모에 의해서 나중에 그 영모죄에 가담한 걸로 돼 있죠.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영모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그냥 누가 이름을 거기다 걸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무죄라는 것이 입증이 됐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무죄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그냥 풀려줄 수는 없고 그래서 종요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잘 쓰니까 글을 한번 지어 올리라 해놓고 그걸 가지고 나이도 많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풀어주라라고 해서 양나라 무죄가 그죠? 무죄가 그렇게 이제 그 풀어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풀려나서 다시 관직에 오릅니다. 관직에 이제 그 이른바 그 원로 대신으로서 양무제가 다시 모시기는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고사하죠. 내 나이도 이제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고 나이 70이 이미 넘었고 그래 더 이상 관직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그만두고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뒤에 그 내용 제목을 향용오복이라고 정한 것은 그 서경 홍범 구주의 가장 마지막 편에 자 임금이 그래서 두루두루 정치를 잘하게 되면은 바로 오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향용오복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자 6가지 그 극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자기 바로 임금의 그 권위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위용육국이라는 말을 뒤에 붙였습니다. 자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육국 6가지의 나쁜 것들 뭐 이른바 흉단절 뭐 일찍 죽거나 뭐 하는 것들이 되는 거죠. 병이 들거나 약하거나 임금이 됐는데 재물이 적거나 했을 때 그래서 그 6가지의 극해야 될 것 이것을 잘 극하면은 바로 임금의 권위가 선다라는 의미에서 위용육국이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 앞에 짝이 되는 것이 저 향용오복이 되는 거죠.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인데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이 오래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임금은 자 부해야 되고 사해진해가 다 임금의 땅이고 그 다음에 수부, 강령 그 다음에 건강해야 되고 몸 건강, 마음도 편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호덕 임금은 항상 그 덕을 좋아하는 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덕을 좋아하지 아니하면은 자 이름하여서 소인배들이 간신배들이 주변에 들끓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자 마칠 때를 잘 그저 상고해서 내가 천명을 다해서 죽는 것 항상 그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된다라고 해서 이 5가지 고종명을 얘기한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천자문의 저자도 거의 여기에 뭐 버금가는 분이죠. 오래 사셨고 나이 81살까지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고 자 부로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종요가 퇴직을 하게 되니까는 그 양무제가 이른바 저 땅을 그저 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후로 임명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나라 때 손가락으로 세 번째 가는 그 부를 축적하는 분인데요. 우리가 꼭 이것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누구든지 자기가 이제 한동안 그저 잘 살게 되면 뒤에 노후가 편안하다 뭐 이런 뜻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부를 누리신 분, 쉽게 표현하면 부귀를 두루 누리신 분이고, 자, 그래서 특별히 뭐 크게 본인이 뭐 자식들 잘 두었고, 물론 이제 이 아들의 두 번째가 이 반란의 그 종애죠. 종애가 이제 그 뭐 나중에 반란 사건과 실은 뭐 이런저런 영모죄도 하고 꾸미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 자체는 매우 강령된 삶이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삼국지를 보면은 진수의 삼국지죠. 거기에 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 황제한테 올렸던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은 두루두루 그 유학의 도, 성인의 도를 펴려고 매우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쭉 뭐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글을 보시면서 살피면 되고요. 자, 이 향용오복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절을 남겨두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갈라놓고 바로 오복을 누린다라는 뜻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천자문에 대해서는 시중에서 한갈에 사람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또 한자만 좀 알면은 뭐 한문 좀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고, 또 그분들이 또 천자문 나름대로 해석한다고 쭉 해석해 놓으시면서 결정적으로 앞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뒤에 가서 마지막에 다 어긋난다는 게 대표적인 이 대목들입니다. 여기 이제 그 천자문의 저자들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은 여기에 나오는 거, 여기 그냥 읽으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느닷없이 앞에서 뭐가 나왔었죠? 배가 고프면은, 아니 배부르면은 포업행제라 그랬죠? 저 삶은 고기들도 아무리 맛있는 고기들도 물리고 싫고, 그 다음에 기염조강이라 배가 고프면은 술지개미도 배부르게 먹는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여기다 친척 고구는 노소일양이요. 친척과 옛 친구들은 늙은이와 젊은이는 음식을 달리하고 양식을 달리하고 첩어적방 시건유방이라. 그 다음에 첩들이 뭐예요? 실을 짜고, 그 다음에 뭐 옷감을 짜면서 모시고, 그 다음에 수건을 들고서는 옆에서, 그죠? 수건을 들고 그 유방, 휘장으로 내리친 그 방 옆에서 기다린다. 그 다음에 환선원결요 은촉유향이라. 그 다음에 하얀 그 비단으로 만드는 그 부채가 아주 둥글고 깨끗하면서, 그 다음에 밤에 그 밝혀진 그 불을 보니까 뭐냐면 은촉대에, 그죠? 환하게 빛나는 등불이더라. 그러면서 주면성 매여 낮에는 졸리면 자고 저녁에도 자고, 그 다음에 남순상상이라 푸른 침대, 푸른 대나무 침대에다가 그 다음에 코끼리로 장식한, 그죠? 이러한 침대더라. 그리고 현가주연하고 젖배거상이라. 그 다음에 악기를 두들기면서 그 다음에 노래하고 그 다음에 술 마시고 잔치하면서 그 다음에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 하고, 그죠? 이렇게 하더라. 그리고 얼큰하게 취하면 어떻게 하더라? 교수돈적하고 춤추고, 그 다음에 열례차강이라. 이렇게 춤추니, 그죠? 팔을 휘저으면서 다리도, 그죠? 이렇게 하면서 춤을 추니 열례차강이라. 기쁘고 또한 건강하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성 작가들이 뭐라고 해석하느냐. 남자로서, 그죠? 남아가 세상에 나와서 한번 그죠? 멋지게 세상을 좀 한번 평정을 하고, 그러면 나중에 부도 쌓이고, 그래서 늙으면은, 그죠? 늙으면 이런 생활이 보장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천자문은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글로서 너희들이 젊어서 열심히 부귀 영화를 누리면 죽을 때까지도 이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다 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수도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앞에서 천자문에 처음부터 잘못 끼면 나중에 가면 이렇게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 군자로서 나아가야 될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했었죠? 연비어천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자 군자의 도를 잘 익혀가지고 그 다음에 효렴제도에서 발탁받아서 한나라 조정에 나아가서 관직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군자로서 자기가 다 그 뭘 익혀야 되는지 해서 우리가 자기가 본받아야 될 신하에 대해서 쭉 얘기한 것이 명신열전이었죠. 내가 관리가 되면 어떠어떠한 자세로서 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 그 신하들을 통해서 쭉 공부를 했고 스스로가 되돌아봤고, 그리고 사해 지내라 그래서 내가 다스려야 될, 내가 임금을 도와서 다스려야 될 땅에 대해서도 한번 쭉 봤고, 자 그래서 두루두루 이 다스려야 될 관리로서의 자세를 다 갖추고 그 다음에 관직에 임했습니다. 나아갈 때 나아가고 물러갈 때 물러갈 줄 아는 그러한 절도를 갖고,
맹가돈소하고 사업영직이라 그랬죠. 맹자가 얘기했던 이른바 측은지심, 사단서를 늘 잃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로서 반드시 늘 항상 곧게, 그죠? 곧게 관직을 잡아라. 이렇게 표현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그 다음에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안빈낙도의 그 시절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관직을 다 놔두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럼 관직을 놔두고 제일 먼저 나와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앞에서도 이미 한번 봤지만은 소광과 소부가, 그죠? 이른바 태자의 스승이었었죠. 태자의 선제 때 그 태자의 스승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태자를 가리키다가, 태자가 나중에 나이가 일정 정도 되면은 미리 정치 연습하기 위해서 제후로 한번 봉하는 거죠. 그래서 제후로 나갈 때, 왕으로 나아갈 때 같이 가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뭐라고 했던가요? 소광과 소부는? 제 역할은 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정치적인 이 환란에 휩싸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죽을 줄 몰라요. 그죠? 이른바 가문이 다 멸할 수도 있고 해서 저는 가리키는 일로 끝납니다. 라고 해서 거기서 퇴직을 했죠. 퇴직을 하고 가니까 태자가 그동안에 저 가르쳐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임금은 임금대로 제 아들을 훌륭하게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야말로 금일봉을 주죠. 그 금일봉을 갖고 제일 먼저 가서 뭐 했다 그랬어요? 그동안 찾아뵙지 못한 친척들, 친구들, 그죠? 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내일이 주야장창 뭐 했나요? 잔치했죠? 술 마시고 잔치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야, 너 왜 이렇게 이 돈 함부로 쓰느냐? 이 돈 모아가지고 누구를 주라고? 자식들 주든가, 그죠? 아니면 아파트도 좀 몇 채 사놓고, 저 시골 땅도 좀 사놓고, 노후를 좀 든든히 놔두고, 그죠? 자식들 위해서도 좀 이렇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랬더니 그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명심보감에도 나오는 것. 누구한테 자식이 그저 어진데 재물이 많아지면은 뭐만 뜻이 손상되고, 그죠? 어리석은 자식한테 재물을 보태주면 어떻게 된다? 오히려 몸을 망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볼 줄 아셔야 되는 거죠. 바로 이거입니다. 이 사람도 자, 이 기염조강의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가 그 다음에 이른바 사면이 된 거죠. 사면이 돼서 다시 명예회복을 해서, 그래서 명예회복하고 나서 이제 확실하게 모든 관직을 다 정리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들, 고향이 이 사람이 어디였다 그랬죠? 이때 당시 한양의 위나라의 수도는 낙양 땅이었습니다. 낙양 땅이었고, 이 낙양 땅에서 멀리 떨어진 영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 사람의 본래 고향 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관직에, 중앙관직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 영천 땅에 있던 친구들, 그 다음에 먼 친척들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더 늙으면 또 그것도 못하니까 바로 관직을 그만두자마자 그 다음에 다 초청장 발부를 했죠. 맨날 몇 시에, 그죠? 이렇게 해서 제가 그동안 찾아뵙지 못했던 관계로 저희 집에 초청을 해서 그저 큰 성대한 잔치를 하고자 하니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여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편지를 보냈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두루두루 친척들이 오겠죠. 이제 내 나이가 지금 얼마가 되는데, 내 나이가 지금 70에 한참 넘고 80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 늙은이가 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친척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들이 오면서 손주들도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어린애들도 데리고 오고 하니까 이제 집안에서, 여기는 바로 뭐냐면은 집안에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데, 친척 고구는 이거죠. 친척들과 옛 친구는, 그 다음에 노소일에 거기다 늙은 사람들고 또 손주들도 데리고 올 테니까 각각의 입맛에 맞는, 각각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퇴직을 했으니 퇴직금도 두둑히 받았겠다. 금일봉 별도로 또 받았겠다 하니까 그 돈 다 어디다 쓰려고. 그죠? 그래서 그동안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집안에서 음식장만에 정신이 없습니다. 옛날에 음식이라는 게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맨날 며칠 방아 찧어서 또 과자 만들고 뭐하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각각이 그저 노소의 입맛에 맞는, 노소가 각각 좋아하는 음식들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무슨 뭐 호텔이 있고 근처에 무슨 뭐 여관이 있어서 손님들을 거기다 재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옛날 부자들은 집 자체가 뭐가 돼요? 사람들 다 머무를 수 있는 숙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만한 또 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들 방도 다 고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덮고다 할 이부자리도 새로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부자리 전체적으로 정비도 하고 사람이 또 얼마나 올지 모르니까 대략 뭐 얼마 정도는 이제 초청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른바 이부자리만 침구, 그저 침구 만들고 이 사람들이 써야 될 수건 같은 거 쭉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버적방이라 이렇게 돼 있죠. 처버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일하는 여종들입니다. 여종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여종들이 바로 이제 이부자리 침구 등등등등등등 하기 위해서 또 이제 특별한 경우는 또 옷도 한 벌씩 만들어서 보내주면 좋겠죠. 그죠? 갈 때 선물도 하나 줘야 되니까. 그래서 적이라 그러면은 이제 실을 방적하는 겁니다. 옷감을 만들고 방이다 그러면 이제 그죠? 이거 옷감을 짜는 거 실을 만들고 이거 실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옷감을 짜는 것이 바로 방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아 적방이더라 그러면 이게 계절이 언제인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누가 겨울에 옷감 짜요? 겨울에 가만히 짜기 바쁜데 옷감 짜는 때가 언제예요? 여름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아 여기 보면 딱 보면 아 이게 여름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착착착착 나타납니다. 적방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날 저 우리가 모시로 옷 짜고 그 다음에 비단 나올 때도 이때잖아요. 그죠? 비단 봄에 4월 달에 해서 이 누에 고치 켜가지고서는 이때 여름에 이제 다 옷감 짜고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손님들이 거리들이 각각 다르고 오는 시간이 요새처럼 무슨 뭐 새마을호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맨날 몇 시에 어디에 모이시오 안 되잖아요. 그죠? 대략 몇 월 며칠까지 1월 15일까지 1월이 이거 여름이니까 여름 언제로 할까요? 약간 조금 지난 때 하지 좀 지나서 뭐 하여튼 뭐죠 한 7월 8월 며칠까지 양력으로 7월 며칠까지 오세요. 그러면은 꼭 7월 며칠까지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미리 며칠 앞서부터 이렇게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미리 먼 길 오느라고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죠? 개중에 가마 타고 뭐 신분이 좀 있으니까 가마 타고 또는 때로는 걸어 아무리 가마 탄다 하더라도 얼마나 덥겠어요. 그죠? 중간 맨날 며칠에 걸쳐서 오니까 자 오자마자 뭐 하겠어요? 시원한 물에 씻게 하겠죠. 그 씻게 하면 자 목욕통도 목간통도 하나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뭐 휘장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제 손님에 대한 예가 뭐예요? 옆에서 집에 종들 그죠? 옆에 수건 들게 하고 다 씻으면 씻는 대로 수건 갖다 드리는 겁니다. 그 바로 그거의 시건 유방이라고 하는 것이 수건을 들고 그죠? 수건을 들고 그 휘장 밖에서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모신다 라는 뜻이 아니라 남자가 잠자는데 밖에서 여자가 모시는 이 개념이 아니라 이 소리예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천자문이 그런 방식으로 묘한 뉘앙스를 풍겨가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는 손님마다 이렇게 다 하고 더우니까 그죠?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래서 다 각각의 부채를 하나씩 내드리죠. 근데 그 부채를 봤더니 어떤 부채더라? 이제 새로 다 장만했잖아요. 아까 적방했으니까 그래서 하얀 비단 부채죠. 색깔 들어가면 더워요. 그죠? 하얀 비단 부채에서 환선이라 그랬습니다. 좋은 비단으로 해서 그죠? 이 부채를 만들었는데 무슨 부채더라? 둥근 부채가 되는 거죠. 둥근 부채로서 참 깨끗하고 그 다음에 또 밤중에도 또 저녁 때 도착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손님들이 많으면 집안에 곳곳에다가 다 불을 켜둬야 됩니다. 마당에다도 불을 켜두고 각각이 그 머무르고 있는 방에다가들 다 불을 켜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촛대들이 전부 다 뭐더라? 이 사람 그만한 부가 있기 때문에 은으로, 그죠? 은으로 다 만드는 촛대인데 그 촛대가 참 불이 밝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 멀리서 아까 지금 주로 내 나이가 있으니까 그죠? 내 나이에 맞춘 요 친구들이 많을 거고 친척들이 올 겁니다. 머나먼 길 여름에 이렇게 오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시는 대로 이렇게 해서 쉬게 하고 낮에는 그래서 졸리신 분들 어떻게 돼요? 좀 주무시게 하고 이거 낮에는 그래서 주무시게 하고 그죠? 우리 시골에서들 지금이야 그런 풍습들 없어졌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기억이 참 나는 게 집에 누가 손님이 온다 멀리 친척들이 오신다 그러면 꼭 어떻게 돼요? 피곤하면은 주무세요 하고 이부자리 이렇게 펼쳐 놔주는 거죠. 베개 하나 꺼내놓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저녁대로 주무시게 편하게 주무시게 만들고 그랬더니 그런데 그분들이 주무시는 침상을 봤더니 남순상상이더라 라는 겁니다. 이걸 보더라도 이것이 언제다? 겨울이 아니죠. 푸른 대나무다 그러면 대자리는 여름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른 대나무로 뭐를 만들고 침상을 만들었는데 또 한쪽에는 보니까 더욱 시원한 맛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어저 뭐예요? 상아로 이 뭐 침상머리쯤을 장식을 했겠죠. 그래서 푸른 대나무에 상아로 장식한 침상이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여름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마침내 손님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미리 오신 분들 이렇게 주무시면서 또 며칠 기다리다 보니까 마침내 잔치 날짜가 됐어요. 이를테면 7월 15일이더라. 그러면 이제 잔치를 해야 되겠죠. 잔치하는데 뭐가 빠져서는 안 된다? 음악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악기를 연주하고 현이라라고 하는 것은 검은고 가야금에서 줄 있는 거죠. 이 현을 연주한다라는 말 자체도 이미 뭐냐면은 여름이라라는 뜻입니다. 그 논어에 보면은 공자가 그 제자 가운데 자유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요. 자유가 저 무성 땅에 그 재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한번 초청을 했겠죠. 선생님 좀 한번 꼭 오셔서 보십시오 하고 저한테 또 도움 주실 말씀이 있으면 좀 오셔서 꼭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하고 해서 이제 공자가 그 무성 땅으로 갑니다. 무성 땅 성 안에 탁 들어섰더니 웬 옛날 그저 성 이 음악들이 잔잔하게 이 집 저 집에서 음악들이 흐르는 거예요. 그때 음악이라라고 할 때 현가지성이라 그때 현자를 요걸로 썼습니다. 활현자로 썼는데요. 어쨌든 같은 요 개념입니다. 현가지성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했죠. 음악 그죠? 줄 타는 소리하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소리들이 들리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그 소리를 듣고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아니 뭐예요? 할 개에 닭을 잡는데 언용우돌이요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는고 라고 했던 말 이거 아마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던가요? 할개 이거 유명한 얘기죠? 시진핑이 그랬나요? 중국에서 그 우리나라 저 누구예요? 북한 애들이 수소탄 뭐 시험했다 그러니까 수소탄 시험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미국에서 스커드 미사일 있죠. 히로시마 원퍽에 그 뭐냐 35배 정도를 탑재한 핵 미사일 그 탑재한 그 비행기가 쫙 뜨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비아냥거리는 말이로 쟤네들 수소폭탄이라는 게 지금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 건데 그냥 닭 잡는데 그래서 소 잡는 칼 쓰냐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서 공자가 표현하셨을 때는 좋은 의미로 표현한 거죠. 너 조그마한 땅 하나 다스리는데 뭐 이렇게 성인이 뭐 평천하에서 천하를 다스릴 때 쓰는 것처럼 하느냐 그랬더니 이거는 다르죠. 얘네들 저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라 그랬는데 뭐 스커드 미사일까지 뭐 더 저기 하느냐 뭐 이렇게 그 표현인데요. 자, 어쨌든 공자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유는 대단히 정색했죠. 아니, 선생님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저 군자가 도를 배우면 애인, 사람들을 사랑하고 소인이 도를 배우면은 뭐 한다? 소인이 도를 배우면은 다 저기 부리기가 쉽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색해서 그러니까 아니다 나 농담했다 이렇게 표현하셨던 내용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현가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도 뭘 할 수 있냐면 이게 여름에 잔치가 벌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타고 노래하면서 그 다음에 또 잔치하는데 빠질 수 없는 게 뭐냐면 술이죠. 바로 술입니다. 그래서 술을 하는데 주연이라 그러면서 연자를 연자를 썼습니다. 보통 우리가 잔치연 그럴 때는 보통 이렇게 쓰죠. 잔치에 또 빠지지 않는 게 누구예요? 기생이죠. 여자라뇨. 기생. 그자 남자들 여자 그러면 남자 그러세요. 자, 기생들 노래 잘 부르는 여학사들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쓰는데 이제 연자 안 썼죠. 왜요? 이 자리는 기생 부르는 자리가 아니죠. 내 기본적으로 못 봤던 친척들 모여서 같이 뭐 하는 게 더 중요하냐면은 그동안 못한 얘기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한자에다가 제비연자를 쓴 거예요. 그죠? 말씀 한자 제비연자를 써서 술 마시면서 담소한다라는 그 뜻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술 마시면서 담소를 하는데 그래서 접백어상이라 이제 그동안 못 봤던 사람들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니까 이거 들어서 그저 건배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접백어상 하는 겁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술이 이제 몇 순배씩 잘 도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몸이 좀 그저 춤을 추고 싶은 생각이 돼요. 같이 우리 어울려서 춤을 춥시다 그러면서 춤추고 그런 모습이 참 얼마나 그저 기쁘고 건강하냐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요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공부해서 출세하면 나중에 그 여자들 그 시중을 받아가면서 첩들의 시중을 받아가면서 요렇게 산다. 이건 개인한테 이렇게 표현 안 해요. 만약에 그러한 글이라 그러면 이게 1000년 동안에 이어져서 내려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아직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거부터 먼저 가르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타락 군자들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내용 정확하게 읽으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다 해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바깥에 있는 그죠? 이 바깥에서 그동안 못 봤던 친척들, 친구들 관계를 이렇게 해서 한번 좀 그동안에 잘 못 본 것에 대해서 인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이거 끝나고 난 뒤에는 나 스스로를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 스스로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죠. 여기 좀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이제 내가 이제 뭘 하랴 해서 집안의 재산이나 등등등등 집안에 물려줄 것들 다 나눠줄 준비 다 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뭐냐면은 옛날에는 장자 우선 제도이기 때문에 장자가 집안의 모든 살림을 기본적으로 맡는 거죠. 그 살림의 최고가 뭐냐면은 바로 제사를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한 집안의 종손으로서 자기 그 다음 대를 이어야 될 종손에게 바로 뒷자리를 물려주는 거죠. 그래서 적후사속하고 이렇게 됩니다. 적자에게 그죠 후사를 그죠 있게 하고 적자의 자식에게 그 다음에 또는 이걸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적후니까 적자의 자식 개념입니다. 장자는 우리가 아무리 서자는 이거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적출에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뒤를 잇게 하고 후사를 잇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에는 요거 제가 하면서 중간에 그 마지막 고칠 때 잘못 고쳐놔가지고 제사에는 증과 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제사에는 증제사와 상제사라.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본문에도 바꾸고 저 앞에도 바꿔놓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제사 다 물려주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사당에 가서 고해야 되겠죠. 제가 이제 앞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겠으니까 있는 동안에는 제가 모시겠지만은 그 다음에 앞으로는 제 아들이 이렇게 해서 조상님을 모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사당에 가서 고합니다. 그것이 계상제배가 되는 거죠. 조상한테 그 죽은 자한테 절을 할 때는 2번 절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조아려서 거듭 절하고 우리가 이제 거듭이라는 뜻으로도 그냥 씁니다. 꼭 죽은 자한테만 개념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그 마지막 제사를 지내는데 송구공황이라 그랬습니다. 과연 그저 조상님이 부모님이 바라신 바대로 제가 그 후손으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면서 죄송하고 두렵고 두려운 마음이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전첩관여하고 고답심상이라 그랬습니다. 전첩이라고 하는 것은 편지 개념도 되지만은요 글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 회고록 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 종이보다도 어디에 썼냐면 죽간이나 목간에다 썼다 그랬죠. 그래서 글에다 쓰는 것은 간단하게 그죠 중요한 점들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답심상이라 그래서 돌아보면서 이것저것 답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고 상세하게 살펴야 되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생활은 그죠 이렇게 정리해놓고 자기 생활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해고상욕하고 지별월량이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일생은 바로 이런 거였다라는 말로 여기다 압축 요약을 한 건데요. 해고상욕이라고 하는 것은 몸해자입니다. 몸에 때가 끼면은 목욕할 것을 생각하고 다시 말해서 내 몸이 더러워지면 닦듯이 항상 군자의 도는 뭐예요? 수신의 도가 되는 거죠. 자기 몸을 닦는 것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지별월량이라 뜨거운 것을 잡으면 찬 것을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그래도 일생 동안을 살면서 내가 되도록이면 소인배들하고 어울리지 않으려고 참 노력을 했더라. 바로 이겁니다. 세상이 이제 후한 말기가 되는 거죠. 삼국 초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혼탁하고 더러운 세상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 몸을 욕되게 하는 일도 참 많았다. 스스로 반성하기도 하는 겁니다. 해고라고 하는 것은 몸에 때가 끼었다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옛날 성인의 도를 따라서 나는 수신을 하고자 참 노력을 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지별월량이라. 그리고 뜨거운 것을 잡으면, 그죠? 뜨거운 것을 잡으면은 찬 것을 잡기를 원했다. 뜨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만지지 말아야 될 것들이죠. 내가 이 혼탁한 세상에 저 소인배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기는 했다마는, 그죠? 어울리기는 했고, 그럴 때마다 나는, 그죠? 이 새로 깨끗하게 할 것을 참 원했다. 그래도 뭐 한 점 티끌이 없이 살기를 참 바라기는 바랐지만, 그 내용이 490쪽의 두 번째 문단에다 좀 보충을 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저 내용의 뜻이 바로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시 대하 상류편이라고 하는 곳에 나오는 곳인데요. 이 내용도 바로 뭐냐면 주나라의 도가, 옛날에 주나라의 도는 참 그저 번성을 했는데 도가 쇠미해지면서 소인배들이 득식을 거리는 이런 세상을 지금 읊은 노래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냐면 수능집멸하니, 그죠? 누가 능히 뜨거운 것을 잡고서 서불이탁이리요. 가서 씻지 아니하겠는가. 뜨거운 것을 잡으면 가서 얼른 찬물에다 손 닦고 싶어 하는 거죠. 하지 않겠는가. 기하 능숙고 그 어찌 능히 착하지 아니한고. 자, 누구나 자 뜨거운 것을 잡으면 찬물에 얼른 그저 손을 씻고 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본능이건만은, 앞에서도 맹가 돈소라 그랬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이 선의 발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찌해서 지금 사람들을 보니까 능히 착하게 하지 않는고, 그죠? 뜨거운 것을 잡았으면 왜 찬 것을 잡지 않는가? 몸에 때가 끼었으면 왜 목욕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가? 소인배들이 득식을 거리는 그 세상을 보니까 재서금리기도라. 서로지자입니다. 서로 그죠? 서로 이끌고 어디게 되더라? 점점 저 물속에만 빠져들더라. 그래서 그 세상이 더 계속 혼탁해지면서 더 이상 이 구제불능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 말기적 증상이죠. 요즘이 이런 세상이죠. 지금 이 종효가 얘기했던 해구의 세상이고, 그죠? 이 뜨거운 것을 잡고도 찬 것을 잡을 생각들을 전혀 안 합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다가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우리나라 부자라고 일컫는 사람들 가운데 거의 100%가 우리나라는 이른바 신흥 재벌이 하나도 없어요. 새롭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지금의 부자라고 한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 부모로부터 전부 다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실제 부자의 한 20% 정도만이 뭐냐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고, 나머지는 본인이 노력해가지고 계속 쌓아 올렸다라는 거죠. 이런 나라. 그런데 우리나라 100%라고 하면 무슨 소리냐면은 젊은 아이들이 아무리 능력 있고 뭐 재주가 있어도 내가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없다 이 소리예요. 끼리끼리만 그냥 그 속에서 놀아먹는 사이들아. 이런 사회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밖에 안 됩니다. 재서금리라. 서로 그냥 푹 빠져 들어가서 무너지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주나라 말기 상황을 이렇게 불렀던 노래에 해당되기도 하는데요. 자, 어쨌든 그 종효가 내가 일생에 그저 후한 말기 때 이 환관들이 이 정치를 혼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저 변방에서 뭐 황건적에 난 등등등등 하면서 나라가 어지러울 때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바로잡아 보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해구상욕 지별월량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자, 이제부터는 파자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친척고구는 노소일양이라고 했습니다. 친척이라